자,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이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효가 있는데 이게 전부 무효라는 게 있고 일부 무효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맞죠? 근데 원칙은 전부 무효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가 됐을 때에는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면 나머지 부분 이거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봐봐요. 갑이 상가 100평을 임대차 했습니다. 근데 20평 정도가 불능입니다. 20평 정도가 뭐라고? 불능.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데가 그 말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20평 정도가 지금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임대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가 돼요? 전부를 무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80평 정도가 필요했는데 20평의 불능이니까 잘 된 거죠. 그럼 뭐요? 전부를 뭘로 할 수 있다? 무효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일부를 유효로 해도 상관이 없어. 불능 부분만 불능을 하고 나머지 80평만 뭐요? 값을 치르고 임대해도 돼, 안 돼? 됐지? 그게 요거야.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죠. 다음 그 밑에 이제 무효행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추인되어 있죠. 자, 우리가 가장매매를 공부했다 안 했다? 가장매매 공부했죠? 가장매매가 뭐라고? 통정, 허위 표시. 짜고서 만다? 등기를 넘기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무효. 매매가 뭐예요? 원인이 없잖아. 무효니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자가 왜 가장매매를 했을까? A라고 하는 채권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전 등기만 넘기고 판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A의 부채를 여기에 있는 갑이 해결을 한 거예요. A의 부채를 해결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A의 부채를 해결했다는 것은 돈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목적 부동산을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너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3천만 원쯤 주라. 그러면 등기내놓으로 너 걸 인정할게. 말은 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청약입니다. 맞죠? 그러면 을이 뭡니까? 그렇게 해볼까? 그리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 그리 해볼게요. 이게 뭡니까? 승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갑하고 을하고 뭐 한 거와 똑같아? 새로운 계약을 한 거와 똑같잖아. 계약이 뭔데? 법률 행위잖아.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뭐다? 본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이야. 어렵지?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잖아요. 근데 새롭게 계약을 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게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이야.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또 뭐가 나와 있어? 무효행위의 뭐요? 전환하고 나오죠. 아이고 전환이 뭐다냐? 이건 전환.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138조인데 봐봐요.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말은 뭐냐면 갑의 행위로서는 뭐인데? 무효인데 이게 뭐다? 전환돼서 을의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음으로 대금 결제를 했습니다. 뭘로? 어음. 대금 결제를 했어요. 근데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유가증권으로서는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유가증권으로서는 무효입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근데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게 입증됐어, 안 됐어?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뭘로서 유효가 됩니까? 차용. 증서로서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하죠? 내가 돈을 빌려준 증거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차용 증서는 이 유가 원칙에 의해서 딱딱딱 써야 됩니까? 형식이 없습니까? 형식이 없어요. 차용증 쓰는데 여러분이 나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와 나한테 써줄게. 1금 1천만 원 상계 금액을 몇 년 몇 월 며칠 뭐예요? 차용하였으면 여영수함 이름 딱 쓰고 도장표 끝. 이거 끝이야 거의. 차용증이란 게 무슨 형식이 있어갖고 1뭐 2뭐 3뭐 이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근데 쪼가리가 지금 뭐예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뭐가 된다? 차용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효행위의 뭐라고? 전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음을 결제받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를 같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리 이자를 얼마로 한다는 말을 차용증서 안에 분명히 써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써놓지 않고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어음에 적어져 있는 금액만 배당을 받고 이자는 배당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무적으로 내가 잘 아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놔야 돼요. 갖춰놔야 돼. 그게 금전 소비대차가 뭡니까? 원인증서가 되는 거야. 뭐라고? 원인증서. 그게 계약서잖아요. 맞죠? 그게 있으면 뭡니까? 주장할 수가 있어. 상사채권은 6%입니다. 연리이자가.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금전소비대차로 해서 계약을 써버리면 10% 해도 되고 연리 20% 해도 되고요. 연체는 27.9%로 날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죠? 좋네. 학원에 우리 잘했네. 이게 전환이야. 그러면 딴 거 한번 해볼까? 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 신고하려니까 뭐가 돼요? 얘가 나중에 커서 15살쯤 됐을 때 내가 우연찮게 호적을 떼갖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친생 부모가 아니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입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5살 먹는 아이가 뭡니까?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를 낳아준 부모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친생 부모가 아니다. 그럼 뭐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죠? 질퍽한 시기 아니야. 질풍노도기. 맞죠?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2의 탄생. 맞죠? 그거 다 기억나죠? 하여튼 질퍽한 시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빗나갈 수도 있죠. 맞죠? 가장 천방지축일 때가 중2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새끼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죠? 두루 어울러서 잘 놀게 해줘야 돼. 아무하거나. 맞죠? 그리고 용돈을 너무 많이 제한하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줘. 친구들한테 사줘야 지 주위에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다 썼어요? 그만. 용돈 기록장 써라, 빨리.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강아들이 뭔 그런 걸 쓰겠어. 맞죠? 그냥 봐줘야지. 그러려니 하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얘네들 주변에 아들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회 친화적인 그런 게 돼버려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가장 잘하는 애들이 중상. 공부에서 중간에서 상이나 중하 정도 된 아들이 사회생활을 진짜 잘합니다. 맞죠? 어울려 사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은 선생,
공무원.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뭡니까? 다 직업들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이 다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이 곧 뭐라는 이야기야? 돈이야. 사람이 돈이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설정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달려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잘 어울려 노는 거 너무 막지 말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우리 대한민국 이 젊은 부부 세대들이 뭡니까? 막 갖다가 공부만 막 때려치키려고 하니까 뭡니까? 아들들이 반감을 딱 이렇게 하고 붙어볼까 싹 혼자 지가 덩치가 좀 더 크면 뭡니까? 엄마를 팍팍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락하고 막. 맞죠? 그리 됩니다. 실제 그리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내 말 맞지? 맞아. 다 맞아. 난 다 알아 내가. 실천을 못해 그렇지. 자, 그거예요 그거. 우리 딸애가 진짜 그래요. 야, 너 그래 고 대학 가겠나? 그러니까 아빠 대학은 아무데나 가면 된다. 그래도 나 아빠 저 사회생활 잘할 끼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경찰학과를 갔어요. 경찰학과. 경찰 한번 돼볼 끼라고. 그냥 뭐 성범죄가 어쩌고 폭행이 어쩌고 뭐 행령이 어쩌고 사니까 야가 막 돌아pun기라. 2학년 그 아가 장학금 받고 다니거든. 근데 2학년 딱 가니까 아가 뺑 돌아가고 2학년 학기 마치고 유아교육학으로 다시 전과를 했어요. 편입에는 지 혼자 됐어. 그것도. 그 유아교육하고 이제 유치원 선생을 한 1년 몇 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또 결혼한다고 난리네, 이곳이. 해라.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일 그만두고 지금 뭐 이제 맨날 놀아.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 지가. 맨날 놀아. 신랑이 잘 보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곧 행복이지 뭡니까? 맞죠? 뭐 별거 있나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맞죠? 저기 뭐 인서울 해가지고 뭡니까? 뭐 대단히 뭡니까? 높은 데 가면 내 자식이 아니고 뭐요? 국가 새끼라, 국가 새끼. 국가 자식 아닌가, 그거. 그거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 사니까 너무 편하지. 이제 그만 와라. 내가 제가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5번 와, 5번. 우리 집이를. 그만 와라, 내가. 불편해 죽겠어. 이게 딸이 와놓으니까 뭐 옷도 맘대로 홀랑홀랑 못 벗고 이게 뭐 샤워도 한번 못 하고 막 미치겠어, 내가요. 우리 머스만 있을 때는 뭡니까? 홀랑 벗고 다니는 거 상관없잖아요, 이게요. 우리 만화야 뭐 잡으면 다 아는 기고 뭐 싹 벗고 다닐 때지. 그죠? 불편해. 그 하나 달고 오니까 더 불편해, 이거요. 원래 사이가 백년손님 아닙니까? 그게 더 불편하죠. 근데도 지는 잘나고 아버님 싸고만 해서 하니까 아이고 뭐 이게 좀 부담되고 처음에는 그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익숙하더라고. 이제 왔나 싸고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 되대요. 아직까지 제가 사이 볼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밥 붙는데 어쩌깁니까? 밥 붙는데. 자, 보세요. 자, 입양신고를 했어요. 근데 입양신고를 하니까 이제 얘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부모가 친생자로 신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친생자 신고. 이걸 했어요. 자, 부모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근데 얘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신고는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뭘로 해석할 수가 있어? 입양신고로 입양. 신고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해석이 가능하죠? 무효인 것을 뭐요? 유효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디 살아요? 그러면 뭐요? 전세 살아요. 그래요. 에? 전세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믿음기면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근데 뭐요? 전세 계약. 전세 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네. 하죠? 이걸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뭐다? 전환. 이 사례를 들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들 수 있어.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뭐야? 전환의 뜻이 우리가 통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의혹이 돼야 안 돼. 의혹이 되죠? 만약에 엄쪼가리로 대금 결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용증 한 장은 썼을 것이라고 의혹되죠? 응?
또 친생자 신고를 안 했다면 입양 신고를 하였을 거라고 의혹이 돼 안 돼? 되죠? 전세권이 무효라는 걸 알았다면 전세 계약서라도 써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의혹돼 안 돼? 되죠? 그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 학원을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뭡니까? 샘 솟듯이 폭발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나기 참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취소라고 나온가요? 오케이, 취소. 취소 사유는 공부했다? 맞죠? 뭐였는데요? 제사 강착. 오늘 배우고 오늘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리까리하면 참 곤란합니다. 제사 강착, 그건 뭔지 알죠? 제가 뭐야? 제한 능력자. 사, 강, 착. 아유, 똑똑하네요. 맞죠? 그러면 취소 사유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 취소권자. 이렇게 써놨잖아. 맞죠? 요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무효에서는요, 무효권자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무효권자,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뭡니까? 취소에는 취소권자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취소할까? 첫 번째입니다. 제한 능력자입니다. 이자도 뭡니까? 취소권자가 돼요. 두 번째, 자, 사기 강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자라 그러잖아. 맞죠? 하자 있는, 그렇지, 의사, 표시를 한자, 이 자리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착오입니다, 착오.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자야. 맞죠? 이들만이 취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의 대리인, 이들의 뭐요? 승계인, 이들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는 공부했고 승계는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맞죠? 승계를 거꾸로 해봐. 뭔데요? 계승, 이어받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지. 이게 포괄승계야. 갑이 갖고 있던 목적물 내가 사버리면 뭐예요? 나에게 승계가 되죠. 이게 뭡니까? 특정승계야. 알아듣겠습니까? 원래 소유권자가 갑이었는데 내게 됐잖아. 맞죠? 그게 뭐라고? 승계. 무슨 승계라고? 특정 승계.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에는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더라? 그렇지. 임의대리. 또 그렇지. 자, 이제 말이 좀 통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자, 그러면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리권이 존재하더라? 수권행위. 오케이. 자,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오케이. 수여행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올해 28회는 합격자가, 29회는 합격자가, 28회입니까? 여러분 29회입니까? 28회. 28회는 합격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벌렁벌렁하네, 내가 지금부터. 이번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합격해갖고 사람이 기분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8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뭐예요? 그건 내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좋지. 합격하면 그 다음에 나도 좋아. 좀 보람이고. 근데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게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도 부르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강생도 좀 많이 소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올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내년 동기들도 많이 되고 좋잖아요. 동기회가 많이 되면 많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같이 공부하고 부대끼고 하다가 돼가지고 뭐 자기야, 뭐 언니야, 동생아,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동중개도 요즘에는 단독중개가 거의 없습니다. 다 공동중개합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친하게 지내면. 맞죠? 언니야, 좋은 물건 있나?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동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소개해.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원을 데리고 들어와. 자,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 맞아요. 다음, 법정대리란 건 뭡니까? 법률의 규정이에요.
알겠죠? 엄마, 아빠 배웠지? 그러면 이 임의 대리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는가? 대령의 하자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대령의 하자. 대령입니다. 대령이라 합니다. 근데 임마가 사기쳤습니다. 대령의 하자의 표준은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요거 이해됐죠? 근데 법률상의 효과는 누구에게 계속돼? 그렇지.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취소권자가 본인이죠? 요까지는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 취소권을 이자에게 대리권을 다시 줄 수 있다 없다? 대리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다시금 뭐를 받으면? 대리권을 받으면 그때는 이자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수권행위. 요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법정 대리는 어떨까요? 법정 대리는 뭐가 없이도 수권이 없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뭐라 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엄마 아빠는 미성년자 말을 무시하고 바로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승계인은 누구냐? 이어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특정 승계라는 것이 있고요. 포괄 승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특정 승계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매수인. 매수인은 누구야? 그 산 사람이 매수인이야. 맞죠? 이 특정 승계야. 그리고 포괄 승계는 누굴까? 그렇지, 상속인. 자, 이걸 지금부터 이해를 이제 여러분이 시키는데 집중하세요. 집중. 어렵다 이거. 어렵다 했어 내가. 여기 봐야 돼. 얘가 사기를 딱 쳤어. 갑이 소유하는 땅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어. 뭘 했다고? 지상권. 땅의 소유권자 누구지? 갑이야.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지상권 설정자. 얘를 보고 뭐라 하지? 지상권자.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여러분이 집을 얻어갖고 전세 살면 전세 사는 사람이 누구야? 전세권자. 집을 빌려준 사람이 뭐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먹었어? 얘가 이제 설정자야. 설자다, 설자. 설정자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거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어요. 요즘에요. 전세 안고 아파트 사는 게 유행이라 카더만. 맞죠? 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땅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팔아도 돼요. 맞소, 안 맞소? 맞지? 그러면 이자가 원래 설정자 있잖아. 근데 얘가 뭡니까? 설정자가 대풀산 됐어. 대푼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승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갑과 을에서 병과 을로 변해본 거예요, 이게. 뭐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기를 쳤죠, 우리. 그러면 원래는 이자가 취소권자였죠? 이자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요, 상속은 두 마름은 숨가쁘고 한마디 담은 기대기 맞아. 봐봐요. 죽어본 거예요. 받아본 거예요. 됐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지. 맞죠? 이게 뭐라고요? 포괄승계. 근데 포괄이란 말이 나오면 말이죠. 몽땅 받는 거예요. 특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 목적물에 특정해서 받는 거예요. 알겠죠? 포괄승계는 상속이잖아. 그러면 아빠의 재산을 내가 3분의 1만 받았어. 그래도 아빠의 부채를 내가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뭐만 알겠어요? 근데 특정승계는 뭡니까?
갑의 부채까지 내가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도 돼. 뭐지? 이게 특정성이야. 그 물건에 해당되는 것만 갚아주면 돼. 그게 뭐라고? 특정. 몽땅이 뭐라고? 포괄. 이제 알아듣는 거요, 이거. 나 더 이상 말 안 한다, 이제. 몽땅이 뭐라고? 포괄. 포괄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살아생전에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럼 뭡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부채가 더 많다. 그럼 포기하면 돼요.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왜 나는 못 살까? 그 걱정하지 마. 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김국환이 타타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이 유행가에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맨날 불행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의 박탈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용기가 많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새끼 밥을 굶는 것도 아니야. 조금만 노동하면 다 해결돼요. 맞죠? 근데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야. 맞죠? 그래서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막 치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뭡니까? 자꾸 밖으로 보내버려야 돼.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야. 애들이 자존감이 없어. 이게 제일 큰 문제라. 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 말이 맞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경찰서장이 부럽나 하면 되지까지 막 이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꼭 뭐 서장이 돼야 잘 사는가? 딴 일 하고 사업에 잘 살면 되는 기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발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용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요? 자꾸 쑥매기가 되는 거죠. 말을 못하고 나중에 버버리가 돼버려. 해가다. 저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능력은 정말로 뛰어나요. 요즘 애들이. 진짜예요. 능력이 너무 좋아. 그 좋은 능력 가지면 나는 그냥 하늘을 날라서 비행을 하겠는데 그냥. 맞죠?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 그냥 이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할 수 있다. 된다. 너는 될 끼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포지션을 여러분이 정확히 그 아들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자주 해야 돼. 문 탁 닫고 툭 들어가고 나오도 않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돼요. 맞죠? 근데 맨날 칭찬만 해, 그냥. 내가 보니까 네가 너무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칭찬만 해, 계속. 너는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자꾸 그렇게 해, 그냥. 나 엄마 공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네가 걔들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그만. 그러면 자동 돼,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제가 여성 교양 강좌 같은 데 가면 맨날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신랑 닥달하지 말고. 신랑 닥달하면 안 돼. 신랑도 사회생활 하면서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지갑 TV 갖고 어디 썼냐 묻고. 맞죠? 돈이 10만 원 용돈 준 지가 어제 줬는데 오늘 보니까 만 원짜리 하나 딸랑거리면 뭡니까? 10만 원을 찾아 채워주는 지혜 있는 여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닥달만 하고 어디 썼어? 뭐 했어? 조사할까? 막 이리 나가면 참 미치고 팔짝 뛰는 돼. 이제 아프지? 누가? 여자들이? 그건 문제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법률 상식 이런 건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률 이야기 하나도 안 해. 신랑한테 잘해라. 그 이야기만 계속 해. 자녀한테 잘하고. 법률 그거 가르쳐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맞죠? 먼저 뭡니까? 가정이 평화 있어야 되지. 맞죠?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가정이 불안하면 일도 안 돼. 사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맞죠? 남자가 가서 가정적으로 뭡니까? 안정돼 있어야 뭡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용기 있게 일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어때? 까짓 거. 제가 실패하니까 우리 마누라를 한 달간 밥을 안 먹더만. 아, 그래도 뭐 이래 했어, 나는요. 될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그게 나쁜 게 집을 안 들어. 집에 안 들어와? 그냥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가정을 이제 잘 지키는, 가정이 작은 사회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장 배려를 해야 될 게 부부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식은 손님이다. 언제라도 오면 뭡니까? 따뜻하게 대하고 맛있는 걸 차려주고, 이해갑니까? 그리고 어렵게 대해야 된다. 손님이 어렵잖아요. 맞죠? 그 아들은 손님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 그 중요한 말이야, 그거. 진짜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인성교육을 내가 시킨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상대방,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본래 상대방에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공부했어. 뭐하고 똑같아? 무효하고 똑같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 이행 후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근데 무능력자만큼 뭐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 공부 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추인 나와 있잖아. 자, 추인이란 말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까? 사후동의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뭐라고? 사후동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인이란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취소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취소권 뭔데? 포기. 추인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로 뭐 하겠다는 거? 확정짓자. 확정적 뭔데? 확정짓자. 유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 이걸로 뭐 하다? 확정시키자 그 말이잖아. 확정적 유효야. 이게 뭐라고? 추인.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추인하는 데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써야 돼. 자, 봐봐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다? 아까 공부했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몰랐다면 자기 자신들이 유효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잖아. 그 말 아닙니까? 그만 추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유효로 믿고 있는데 뭔 추인합니까? 그러니까 뭐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다급하니까 그냥 추인할게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알잖아. 반대로 뭐라고? 뒤집어. 다시 할까? 지금 이해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유효. 그러면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유효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추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가 사기꾼이구나. 네가 강박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근데 나 취소 안 할게. 추인할게. 이 말이란 말이야. 모르고 있다면 추인을 못 하는 거예요. 유효로 믿고 있으니까. 애미야. 맞지? 유효로 내가 믿고 있는데 뭐 유효에 또 유효를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요. 이해가 못하는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 2명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모른다면 추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알고서 추인해야 돼.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돼. 후에 행사를 해야 돼. 그러면 취소 원인이 뭔데요? 네 가지. 이 원인이 뭐냐? 무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뭐를 못한다 그 말이야? 종료해야 되니까. 추인을 못한다 그 말이야.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무능력자가 지가 추인하고 취소하고 다 할 수 있으면 무능자 제도를 뭐 하려고 뒀습니까 그러면? 지가 지멋대로 다 해버리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에서 벗어나? 무능력에서 벗어나고 사기 상태에서 벗어나고 강박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럴 때만 추인이 가능해요. 만약 추인하면 뭡니까? 더 이상은 취소 못해. 뭐요? 취소권 포기. 이제는 뭡니까? 유효로 뭐 한 거다? 확정. 끝. 이래 된 거예요. 네, 이해 갔죠? 그게 추인이에요, 추인. 추인은 뭐라고? 사후 동의.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뭡니까? 취소 안 할게 그 말이야, 사후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법정 추인 이런 말이 있잖아. 맞죠? 앞에 법정이란 말이 붙으면 뭔데? 법률의 규정.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뭘로 보겠다? 추인과 같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돼뿐다 그 말이야. 유효가 돼뿐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데? 봐봐요. 하나만 예를 듭니다.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당해서? 사기. 그러면 이 그림에서 취소권자는 갑입니다. 맞죠? 이 그림에서 취소권자는 갑이잖아요. 맞지 않소? 근데 여기에 있는 갑이 취소할 생각은 안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뭔 말인데요? 전부를 뭐 한 겁니까? 이행한 거죠. 이 말은 뭐요?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나 취소할 뜻이 없어. 그 말 아닌가? 이 말 속에 숨어 있잖아, 이게. 뭐라고? 나 취소할 뜻이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을이 매매 대금을 주니까 얘가 받아버려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 취소할 것 같으면 안 받아야 되지. 무효 만들 건데. 맞죠? 근데 이걸 덜렁 받아. 그 말은 뭐요? 취소할 뜻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지.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서 뭡니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추인과 같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법정 추인. 더 이상은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알아잡쌌어. 그거라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뭐 보니까. 맞죠? 다 이해하네 이거요. 맞지? 근데 그걸 기억을 이제 오래 담아 가야 되겠네 그걸요. 맞지? 됐죠? 그 다음에 취소의 당기 소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해야 돼요. 그때 행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못해요. 취소 못해. 3년, 10년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제척기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해 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에 용어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 자, 소멸시효. 그 다음에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뭡니까?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 말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수강료를 안 내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수강료 안 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멸시효가 1년이야. 학원 수강료는. 서비스 요금이니까.
술을 먹고 술값을 뭐 1년 동안 안 낼 자신 있으면 뭡니까?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소멸돼 버리니까. 이게 소멸시효야.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뭐만 알겠죠? 일반 채권이면 돈을 구워주는 거. 근데요, 소멸시효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채권이 없는 거와 똑같이 걸만하래.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제척기한에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소멸시효는 자, 중단, 정지가 가능해요. 이건 없어요.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수강료를 안 내면 제가 빤히 보고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채권이 확정된 거 아니야.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뭡니까? 중단입니다. 앞에 있던 건 다 무시가 되고 새롭게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 앞에서는 띠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아니까. 맞죠? 정지가 뭐냐? 중단은 뭡니까? 앞에 것을 만나고 무시하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정지는 뭐냐면 6개월 쉬었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정지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들이 많이 써요? 여자친구가 돈을 많이 써요? 남자가, 제인이가 맨날 남자가 써. 맞죠? 근데, 그래요? 자주 봅시다. 자, 자주 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결혼할 사이에서 처녀총각이 만났을 때, 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쓰는가? 여자가 많이 안 쓰잖아. 남자가 주로 많이 쓰지 않나?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연애할 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대학원 다니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남은 내보다 우리 와이프가 훨씬 많이 썼어요, 실제로. 난 학생이었잖아요, 그때. 대학원생이었으니까. 뭐, 지는 뭡니까? 직장을 이제 졸업하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지가 벌잖아요. 그러니까 막 삼계탕도 끓여주고 막 이래서 하더라고. 뭐요, 앞으로 지 서방대기라고 이제 막 대접을 했었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러다가 결혼 못했으면 지가 울변을 할 거지. 그 뒤로는 제가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아니, 못 갖게 했으니까 내가. 저는 직업을 못 갖게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뭘 하려면 못 하겠어요. 왜냐? 안 해도 된다. 아이, 돈이 없는데 안 해도 된다.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애들만 키워라. 근데 나는 못 키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난 그러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장을 좀 줄 낀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안 들어오면 잠을 안 자. 어디 있으면 전화를 딱 해. 사람 죽겠어, 내가요.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의지하고 살잖아요. 일반적인 걸 다 내가 다 하니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도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자도 사회활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우리 며느리들, 야, 사회활동 해라. 막 보내내가 앉아, 지금은. 왜 그래요?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는 안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맞죠?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맞아. 그 말이. 그러니까, 새끼 마누라들도 무조건 시켜야 돼. 해라고. 자, 제가 왜 지금 그 말을 하느냐면,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연애할 때 을녀에게 돈을 5천만 원 구워줬어요. 그리고 혼인을 했습니다. 채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채권이 계속 시효가 흐르잖아. 맞죠? 근데 혼인을 하고 살다가 몇 년 정도 되니까 건태기가 오든가.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 이 생각이 언제 들어요? 몇 년? 한 달? 그건 좀 너무했다, 좀. 저기 세대기도 있는데. 3년? 알았어, 3년. 자, 3년 있다가 뭡니까? 남편이 막 엄청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뭡니까? 혼인에 실패하고, 이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혼인에 실패하고 이혼해서 성공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감남이 본전 생각 나 안 나요? 나지.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본전 생각 나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10년이. 아시겠습니까? 그 7년 되면 10년 돼버리죠? 이게 정지야. 소멸시효의 정지. 왜냐? 이불을 같이 덮고 자면서 5천만 원 안 주면 가압류한다. 5천만 원 안 주면 내가 소송할 기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잖아. 맞죠? 근데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버린 거지. 왜요? 이혼해버렸으니까. 본전 생각 나요? 나지? 그러면 6개월은 쉬었다가 주장해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6개월 쉰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10년 살다 그러면 어떡하? 6개월 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6개월 동안에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래 알았어. 네 같은 여자를 내 만나서 그렇다 하고 막 해서 뭡니까? 소송하고 막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10년이 딱 늘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요거야. 근데 제척기간은 그게 없어. 그러면 선생님 제척기간이 뭡니까? 뭐냐면 제소기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소송에서의 기간을 말해요. 봐봐요. 1심의 판결을 받고 1심 판결이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2심에 뭘 해야 돼요? 불복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항소잖아요. 불복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불복 신청은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뭐라고? 7일 이내. 민사소송은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법원에 불복 신청을 못했다고 봅시다. 그럼 뭡니까? 잠깐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안 돼. 정지고 중단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끝나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취소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3년 정해졌다면 3년 안에 안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중단이고 정지고 그게 없어. 근데 시효로서 소멸시효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포기 안 돼. 그냥 흘러가. 맞죠? 그리고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채권이 소멸하는 거잖아. 근데 제척기간은 뭡니까? 그 기간 안에 행사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해라. 취소가 됐건 해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게 있잖아. 그 기간에 해라. 이게 뭐라고? 제척기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까? 근데 이것만 알아갖고 뭡니까? 100%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축차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우면 돼요. 자, 그까지. 그러면 정리가 딱 됐고, 이제 법률행위 부관의 조건 기한하고 나와 있죠. 이거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막 금방 간다. 아이고, 뭐 이리 시간이 잘 가네.